이지 아이. 옹알옹알 하루에도 귀여운 소리를 많이 내는 우리 아이. 보다 많은 말을 듣고 싶으시다고요? 아직은 조금 불완전한 우리 아이의 언어 표현에 엄마 아빠는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의 옹알이를 말로 연결해 주시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언어 발달 및 언어 지형 관련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초기 언어 발달, 즉 옹알이 시기에서 말로 바뀌는 시기, 이에 대한 촉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주변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니 우리 아이의 옹알이 시기가 너무 긴 것 같다. 말은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옹알이만 길게 해도 괜찮은 걸까? 등의 우려를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기 아이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이 시기. 하루하루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언어 자극을 위한 어른의 역할과 다양한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여서 많은 단어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의미 있는 하루가 모여서 단어와 문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한국어 말의 경우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음과 모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야, 어여 등의 모음 소리와 규부터 흐에 이르는 자음 소리들이 우선 아이의 입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에요. 어린 시기 아이들은 옹알이라는 작업을 통해 이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연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들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2개월 경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발성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입을 거쳐 소리가 나오는 단계로 어른이 들었을 때는 주로 울음소리로만 느껴지는 단계예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옹알이 시기를 살펴보면 아이는 태어난 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때를 우리 언어재활사들이 쿠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쿠잉 단계에서는 단순한 울음소리에서 아, 우, 오와 같은 조금씩 다른 모음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강의 비교적 뒷부분인 연구개라는 곳에서 낼 수 있는 그, 쿠와 비슷한 소리들을 아이들은 내기 시작합니다. 쿠잉이라는 말의 뜻이 비둘기가 구구거린다 라는 뜻인데요. 아이들이 내는 소리가 이 소리와 비슷해서 이 단계를 쿠잉 단계라고 부른답니다. 다음으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확장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는 목소리를 크게 까 하고 내보기도 하고요. 침을 뚝뚝 흘리며 물풀해질 소리를 자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리가 났었던 아나, 우, 오 외에도 다른 모음 소리들도 입에서 산출되게 되어요. 물론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아, 우, 오 이렇게 모음 소리가 명확하게 나는 것은 아니에요. 확장 단계에서 열심히 침을 흘리며 입을 풀던 아이는 7개월에서 8개월 즈음이 되면 반복 옹알이 단계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입술을 부딪히면서 내는 무와 같은 소리가 모음과 합쳐져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빠빠빠, 와 같은 소리를 자주 내게 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이가 내는 소리가 점점 말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쯤부터 내는 반복 옹알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머, 우리 이지가 엄마라고 말을 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세요. 언어 발달 관련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늦어도 10개월이 되기 전에는 이 반복 옹알이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반복 옹알이 시기 때 아이들은 본인이 입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의 입에서 내는 소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요.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을 둔 어머님들이라면 아이가 옹알이를 많이 내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아이가 옹알이를 보이면 어른이 아이의 옹알이에 의미 있게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며 맘맘마와 같은 옹알이를 보이면 엄마는 우리 아들 엄마 불렀어? 맘마 엄마 불렀어? 하고 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짧고 정확한 소리와 함께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짧고 간단한 엄마의 언어 자극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의미로운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음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경의 시기, 아이는 음절성 옹알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말했던 반복 옹알이 단계와 비슷한 옹알이를 사용하는데요. 앞선 시기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소리의 옹알이를 내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7, 8개월 때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워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꺼, 언나나, 맘맘마 따따 라든지 으따따따 캄맘맘마와 같은 다음과 모음이 보다 다양하게 조합이 된 형태로 옹알이가 나타나게 되어요. 또한 이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이 내는 옹알이 소리는 억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억양을 보이면서 아이가 마치 외계어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어른들은 받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충분히 보내면 우리 아이들은 드디어 본격적인 단어를 말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바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 등을 불명료한 말소리인 옹알이로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옹알이 시기의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어요. 방금 이지쌤이 말씀드린 개월수는 일반적인 경우지만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한 속도는 사실상 아이들마다 굉장히 제각각이어서 옹알이 시기가 조금 늦거나 혹은 조금 길게 정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옹알이 단계를 잘 넘기고 나아가 보다 또렷한 단어를 말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옹알이 시기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만약 우리 아이가 불명료한 옹알이 소리를 내고 있는 단계라면 아이의 표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 아이와 눈을 맞추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엄마 봐봐 하면서 아이에게 눈 맞춤을 원하기만 하시고, 정작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을 원하고 엄마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려고 할 때는 엄마 쳐다봐가 아니라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가서 눈을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절대 길게 말하지 마시고 짧고 간결한 말을 들려주세요. 아이에게 짧은 말을 들려주는 목적이 그것을 아이가 따라하라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아이가 부모의 입을 잘 볼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입을 크게 움직이며 말을 들려주고 상호작용하세요. 어떤 특정 소리를 낼 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자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을 할 때, 혹은 쉴 때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사과 좀 먹어봐, 맛있어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다가와서 이 사과 좀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엄마가 아이의 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와의 상호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단어를 명명해 주는 상황보다 아이가 엄마와 놀고 싶은 상황, 뭔가 엄마와 소통하고 싶은 상황,
그러한 목적으로 옹알이를 먼저 보였을 때 목적 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옹알이에 짧고 간결한 반응을 보이며 입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을 배우는 일련의 절차가 목적성이 아닌 즐거움으로 연결되게 되고 아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가 불명료한 옹알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소리 속에 숨겨진 의사소통 의도 또한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즉,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그걸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기다리신 뒤 엄마가 말할 차례가 되면 그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가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곧바로 다가와서는 이거 뽀로로지. 우리 이지가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 하면서 아이의 옹알이를 끄고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의도하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고 아이가 내는 소리가 아직 사실 정확한 말소리는 아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를 상호적인 대화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여러분이 신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끊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상대가 몇 번 그렇게 내 말을 끊으면 대화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게다가 나는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은 10마디를 해요. 대화를 지속하고 싶을까요? 쪼꼬미 귀요미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옹알이여도 불완전해도 아이는 충분히 엄마와 상호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죠. 엄마가 반응을 해줄 때는 짧고 간결하게 입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이의 옹알이는 끝까지 듣고 대답해주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를 대해준다면 돌 전부터 의사소통적 상황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인 존중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넘어서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건강한 양분을 제공해 준답니다. 12개월 돌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옹알이 시기를 벗어나 단어 표현이 출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옹알이를 통해 소리를 내는 연습을 진행했더라도 완전한 단어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른이 내는 소리와 단어를 열심히 모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쯤부터는 옹알옹알거리는 소리보다는 엄마 아빠에게서 들었던 말이나 단어를 따라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아이와 가장 가까운 우리 엄마는 아이가 평상시 자주자주 일관되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고요. 자주 보지는 않는 이모나 할아버지는 이 단어가 조금은 불명료하게 외계어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이 모방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가 이렇게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일관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사과를 보고 이 사과를 으까 라고 표현할지라도 아이는 마트에서 본 사과도 으까, 책에서 본 사과도 으까 라고 표현한다는 점이죠. 이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엄마는 아이의 단어를 알아듣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은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꼭 해주어야 하는 이지쌤의 팁. 첫 번째는 재밌고 아이의 흥미를 이끌 만한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를 아이에게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같이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전부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시거나 아이에게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책 속에 나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그 책 속 사물에서 나는 소리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거죠. 여기 돼지 꿀꿀꿀 꿀꿀이 쨍그랑 컵이 깨졌네 쨍그랑 과 같이 아이가 표현의 흥미를 잃어 더 입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지도록 의성어 의태어들을 들려주시고
또 아이는 이를 모방하면서 입술, 입의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아이의 단어 표현은 추후보다 명료해질 수 있어요. 이제 18개월쯤이 되었어요. 아이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언어 발달의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서 조금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이 시기에 벌써 단어 2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조금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속도가 붙지 않은 어떤 아이들은 몇 개의 단어만을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이가 보이는 단어 표현의 양에 무작정 걱정하거나 집초점을 두시기보다는 보다 아이에게 열심히 언어 자극을 주시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즐거이 상호작용과 놀이를 진행해 주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의 말을 키우는 방법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기 때 엄마 아빠는 첫 번째, 아이에게 최대한 짧고 쉬운 말을 자주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엄마는 말을 길게 장황하게 하시기보다 말은 짧고 쉽게, 대신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손짓, 그리고 아이와 정말 즐거움을 느끼며 상호작용을 하는 공감하는 자세를 아이에게 충분히 풍부하게 제공해 주세요. 엄마의 말이 얼마나 짧아야 하냐고요? 한번 말씀하실 때 단어의 수가 3개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엄마 같이 먹어. 뽀로로도 가요. 신발 신어. 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짧은 말일수록 우리 아이의 귀에는 쏙쏙, 우리 아이의 입술은 들썩들썩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번째, 이러한 시기 때 아이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잦은 기회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입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빨리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마세요. 과자를 먹고 싶은데 안 뜯어줘요. 그럼 우리 아이는 좀 짜증을 낼 거고, 그럴 걸 엄마는 알고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과자 자체를 줄 때 뜯어서 제공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요구할 기회, 언어와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뺏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그런 환경이, 그런 일상이 점점 반복될수록 내가 뭐 말로 굳이 표현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아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몸짓이나 약간의 소리, 즉 불완전한 방법으로라도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세요. 절대 부모는 아이가 요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아이의 현재 수준에 따라 불명료하게 혹은 까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과자 뜯어 라고 짧게 들려주며 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요구하는 상황 이외에도 아이가 놀다 보면 혼자 외계어스러운 소리를 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살펴보면 장난감이나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혼자 굉장히 잘 노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아이가 조용히 혹은 혼자서 잘 놀고 있다고 놔두지 마시고 혼자 잘 집중해서 놀고 있을 때 아이의 소리를 따라하며 그 놀이에 참여해 주세요. 엄마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낸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엄마의 입에서 나오면 엄마가 나를 따라하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자신이 즐겁게 놀고 집중해서 놀고 있는 그 아이템이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준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기쁘게 다가오고 보다 엄마와 소통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이가 했으면 하는 소리, 아이가 해야 하는 말로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으따따따 으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어떤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가 예쁘게 말을 했으면 혹은 단어를 말했으면 하는 마음에 놀이에 참여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아이가 했으면 하는 소리, 아이가 해야 되는 말을 무작정 다 들려주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가 보이는 외계어에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이죠. 혼자 잘 놀 때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목적성을 갖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방식으로 함께 순수하게 즐거움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옹알이에서 단어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발달 과정과 그에 맞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팁들을 조금 알아보았어요. 아이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의 부모님은 엄마도 아빠도 아직은 그 역할이 처음이라 아이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이 다소 낯설고 또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열심히 아이와 함께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해준 시간과 노력은 추후 우리 아이가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분명히 보답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지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